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한 미국 방송과의 첫 인터뷰에 모든 미국 언론들이 주목합니다.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대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오랜 정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생각하고 대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 관련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미국이 북한 핵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문정인 특보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어제 숨진 미국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옴비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 미국에서는 대통령부터 주요 정치인, 일반인까지 모두 북한을 규탄합니다. 옴비어 관광을 주선한 여행사는 더 이상 미국인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북한 대표단의 물품을 미국이 압수한 것은 경제 제재에 따른 금지 품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가장 중요한 직책인 대변인이 벌써 교체될 상황입니다. 물러나는 대변인이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백악관 풍경도 평이하진 않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애리조나주 피닉스발 비행기 여러 편이 이륙을 취소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기후와 커피 문제로 생사가 걸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특히 이제 미국의 언론계에서는 온통 노스코리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약 3시간 4시간 정도인가요? 동부 시간으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간으로 2시 20분에 이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대학생이 숨졌다는 그 성명이 발표되고 그 뒤로 대통령부터 존 맥케인, 마르코 루비오 여러 그 정치인들 성명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 능력이 미국까지 올 수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신임 대통령이지만 한국에서도 새로 선출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지난 10년 동안의 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는 전혀 그 다른 그런 그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미국 일반 사람들도 이 대학생의 죽음 때문에 북한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CBS 방송의 앵커가 이 대학생이 숨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그 포함이 돼서 이런데도 북한과 그 대화를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제법 길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CBS 방송에서도 지금 그 인터뷰를 한 그 로라 오도넬 앵커가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제 찰리 로즈가 그 앵커가 여기서 그 진행을 하면서 길어서 아침 7시 때와 8시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시간 전에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그 CBS 방송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그 방송과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대북한 정책이 바뀌는 그런 것을 그 강조를 했습니다. This is President Moon's first television interview, and it comes ahead of this big summit that he's going to have with President Trump next week at the White House. He is promising this fundamental shift i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So we asked President. 네, 북한과 어떻게 딜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 바뀌었다고 했고 제일 앞에 이 옴비어 학생의 죽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Otto Warmbier, a 22-year-old American student, has died. What are your thoughts on his passing? 우선 오토 원비어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vey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bereaved family of Mr. Otto Warmbier and the American people for the sorrow and shock they are suffering through. We can make speculations that 당연히 이제 미국과 그들의 그 가족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억류돼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북한이 전부 그 석방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앵커가 이 온비어의 죽음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이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그를 kill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의 죽음에 그 분명한 그 책임이 있다고 답합니다. Senator John McCain has said that Otto Warmbier was murdered by the Kim Jong-un regime.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그 온비어 학생이 살해됐다는 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얘기였었죠. yes, this had happened while Mr. Warmbier was in the detention of North Korean authorities. We cannot know for sure that North Korea killed Mr. Warmbier, but I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yes, this 네, had 책임이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한다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원비어 학생의 죽음이 북한과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How does this affect your efforts to restart the dialogue with North Korea? 일단 I believe we must now have the perception that North Korea is an irrational regime. Working with such a country, we must achieve the goal of the complet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ow do you sit knee to knee as you promised with an irrational leader and negotiate?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그 불합리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앵커가 물어보죠. 불합리한 국가와 무릎을 맞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대화는 그 시작을 해야지 된다.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으로 제재와 이런 것만으로 그 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랜 미국 정책과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을 다음 주에 만나서 이 부분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물어봅니다. The idea of engaging in dialogue with North Koreans before they are denuclearized is fundamentally at odds with long-standing U.S. policy. So what are you going to say to President Trump when you meet with him next week? 그것이 I believe that my position is not at odds with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r that of President Trump. It seems to me that President Trump has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입장이 북한에 대한 것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실패한 그 전 행정부의 그 북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 비난을 했었는데 그 입장은 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앵커가 트럼프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것에 동의할까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But it's not clear that even under President Trump that he will agree to allow you to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you want to do that. You want to start a dialogue without any concessions by the North Koreans. Aren't you giving in to them?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I have never mentioned a dialogue with no preconditions whatsoever. 조건이나 양보 없이 대화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en, as a second phase, try to achieve the complet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 believe there are voices supporting.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북한의 핵을 동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완전한 해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이게 이제 7시 때에 그 CBS 방송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올해 안에 그 가능하면 그 평양에 가서 김정은 그 북한 그 지도자와 만나겠다 하는 것이 그 조건이 그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앵커가 다시 좀 정리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라이트 켜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From President Trump to have these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to begin this inter-Korean dialogue. Part of that is well. 그러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데스크에 앉아 있던 그 찰리 로즈 앵커가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없앤다는 그 자체는 그 협상 대상조차 아니라고 그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서울에 있는 앵커에게 물어봅니다. No, Kim Jong-un has said that his nuclear program is non-negotiable. Why should he be willing to engage in a freeze? It's a great question, and that's the question we ask. Why would he agree to a freeze? I mean, what concessions does he want? What are the South Koreans going to give him? And what President Moon said i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has this blind faith that that's what's keeping his regime alive, and they're going to try and make. 네, 왜 이제 기꺼이 그 프리즈 동결하는 것 정도만 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할 때 이제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그 안정을 그 체제 안정 보장받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제 핵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BS 뉴스가 이제 그 디스 모닝이죠. 뉴스 쇼가 2부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앵커의 청와대에서의 같은 인터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매드맨 그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매드맨과 대화를 하려고 생각하는가? President Trump has called Kim Jong-un a madman with nuclear weapons. Do you believe that he is a madman? And why do you want to talk to a madman? 김정은이 Kim Jong-un is not a rational person, but I would like to also note that President Trump once even mentioned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And that he has another point he mentioned. 뭐 김정은이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먼저 말한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를 만나면 영광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Most likely, maybe. Most likely.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역시 그 체제 그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고 김정은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지금 정보국에 따르면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그 탄도탄 미사일 개발이 올해 안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국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선제 공격, 미국에 의한 북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Would you oppose a preemptive strike? 반대하겠느냐고 물어봤군요. 선제 공격을. 북한의 핵 I belie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it is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more dire. For the United States, the North Korean threat is a future threat on the horizon. But for us,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When it comes to preemptive strike that you mentioned, I believe that this is something we can discuss at a later stage when the threat has become even more urgent. 네,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얘기할 것 같다고 하죠. 서울이 더 급박한 위협이다. 미국이야 미래의 그 위협이지만 서울의 경우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선제 공격이 그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그 미국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한다면 위험이 더 이제 강해졌을 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줄 것이냐? 저는 So I believe that we will probably have such discussions. The two of us will both be in office and working together for the next 5 years.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그 같이 그 일을 할 그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당연히 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고 공동의 목표라는 게 한반도의 평화, 안정, 아시아 이런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이뤘을
때 대단히 그 외교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정도로 외교적인 성공이 될 것으로 보느냐라고 묻죠. You believe that his greatest diplomatic achievement will be what happen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Yes, that is because President Trump has mentioned that North Korea was on the top of his priority list, and also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all the former U.S. administrations could not achieve. 네, 예전에 있었던 행정부도 아무 행정부도 이루지 못한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그 탑 이슈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이제 행정부에서도 말한 적도 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은근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앵커가 김정은과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평양에 가서 그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의중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You have promised to sit knee to knee, head to head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Can you go to Pyongyang this year? Can you meet with him this year? 저는 I certainly hope that the conditions could become right for such dialogue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just because we believe that dialogue is necessary does not mean that we have to be impatient for dialogue. And so,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nd strong. 결국 이제 그 대화를 해서 북한을 그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본인의 그 목표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죠. 조건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를 희망을 한다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못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You 물어봅니다. have laid out very ambitious goals. How can you achieve what others have been unable to achieve? 우리가 그 목표에 There was a time when we got very close to achieving that goal. This is not my unilateral initiative. This is also an initiative that had been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And you will ask President Trump.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다가갔었던 적이 있지 않는가, 이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못한 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의 그 목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목표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가 정말 그 야심 있는 목표다라고 얘기하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이제 한미 그 합동 훈련을 줄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밝혔습니다. 뭐 특보라고도 부르지 말고 나를 교수라고 하고 봉급받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청와대에 조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입장 정리를 좀 해주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One of his advisors, informal advisors, was actually in Washington this week and suggested that South Korea would be willing to scale back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So we asked President Moon to clarify that. Is that on the table? Is that concession on the table? And he said it is not. 그렇지 않다고 하죠. 훈련을 줄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여자 앵커가 조건이 맞으면은 그 김정은과 만날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서울에 있는 앵커에게 물어봅니다. 서울에 있는 앵커가 이제 또렷하게 답을 하진 않지만 그것이 뭐 가능하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앵커 그 찰리 로즈가 중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한국의 그 대통령이 그 비핵화 뭐 핵동결뿐만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 이런 것을 이제 그 원하는가, 뭐 답은 당연한 Does 답이겠죠. Moon Jae-in want to se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united, something that the Chinese are very opposed to? Yeah, I mean, that's a great question, Charlie, because not only is he promising a freeze in nuclear weapons and an ultimate denuclearization, he is also talking about a peace agreement, uniting North and South Korea. And as you know, that's been an elusive goal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64 years ago. So that 네, 조금 긴데도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린 그 이유는
항상 그 뉴스를 중간에 어디 가다 조금만 들으시거나 기사가 아주 길면 대강 헤드라인만 보고 그 다음에는 그만두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즘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원이 있는 이런 시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한 걸 가지고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그 지금 한국의 그 행정부 백악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다 그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 그 비디오 클립은 그 today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 원비어 그 대학생이 숨진 뒤에 굉장히 지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 오로 그 원비어가 숨졌다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그 내놓은 성명서, 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돌아온 케네스 벨 씨가 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워싱턴주였던가요? 오레곤주였던가요? 워싱턴주였던가요? 케네스 벨 씨도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난 것은 오로 원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원비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무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기자회견에서 그 자켓을 좀 크림 색깔의 약간의 그 밤색 기운이 도는 자켓을 입으셨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좀 그 빳빳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아들이 그 북한 그 재판정에 나왔었을 때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그때 입었던 옷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이 우리 아들이 그때 그 재판정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어서 너무 좋다. 가슴이 벅찬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아주 그 훌륭한 의료진들이 우리 아들을 데이 바이 데이 훨씬 그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 어렸을 때 뭐 스포츠맨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참 그 상냥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순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랑 같이 그 노는, 아빠랑 아들이랑 노는 그 장면을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자켓 얘기를 할 때가 사실은 제일 좀 와 닿았었는데 어제 끝내 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간으로 이제 2시 20분에 숨졌다고 성명이 발표가 됐고, 의료진은 뇌세포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됐는데 지금 일부에서 또 가족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구타당했다, 고문당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그가 구타당한 흔적은 없고 골절상이라든가 타박상이 있었다가 회복됐던 흔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뭐 북한 그 방문 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지난 그 수요일에 이미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오로 그 원비어 투어 컴퍼니 영 파이오니아 투어즈라는 중국에 있는 이 컴퍼니가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모집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8,000명을 북한 관광을 안내를 했지만 8,000명 가운데 1명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미국 사람들은 모집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이것이 그 빅 이슈이고 사람들을 많이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이슈인가 하는 것을 그 관광 여행사에서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 평생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녀 많이 낳은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잃은 것만큼 더한 비극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오로 원비어의 운명은 나의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될 이런 비극을 또 만들지 말아야지 될 그런 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법과 인간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아주 강하게 비난합니다.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네, 우리가 핸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 좀 전에
로라 오도넬, 그 CBS 방송의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하면서도 얘기를 했죠. 마르코 루비오도 북한이 책임이 있다. 북한이 왜 그 원비어가 이렇게 숨졌는지를 밝혀야지 된다. 미국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에 대해서도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이제 전에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군사 전문가인 외교 군사 전문가요. 존 콜비 씨는 인터뷰에서 이제 그 지금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Senator McCain 합니다. and Senator Rubio. I agree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is young man, and I do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do something. I'm just trying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re are no really easily effective answers. 행정부가 물론 그 답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볼 때는 북한과 지금 현재보다 더 부드럽게 가겠습니까? 더 긴장으로 가겠습니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최선희 그 북한의 북미 그 부부장과 미국의 그 행정부 관계자들이 조셉 윤 국무부의 북한 대표를 포함해서 수십 번을 만났고 빌 리처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이제 북한 대사도 했었고요. 이 사람도 개인 채널로 20번 이상 북한 외교관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원비어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계속 그 채널을 가동을 했었다는 것은 물밑 작업이 뭐 북한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이어온 것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딱하니 미국 대학생이 그 숨졌으니까 여론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제쳐두고 따뜻하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을 쉽게 빨리 할 수는 없다는 그 분위기는 지금 읽혀지고요. 그 사이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좀 곤란하게 된 것이죠. 올해 안에 조건이 만들어지면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하는데 지금 며칠 있다가 이렇게 국민이 숨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야지 되는 입장입니다. 케네스 베시 이제 북한에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그 안정을 찾았을 텐데 어제 일에 대해서 가족의 마음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인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로도 그들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비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씨, 토니 김학송 씨, 또 캐나다 목사도 있잖아요. 리면수 목사님.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2,400만 명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국제사회, 북한 정부에 인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지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케네스 베시의 성명이에요. 오늘 미국 언론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6월 13일에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말도 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 그때 거의 그 번민하는 그 생명체, 고뇌하는 생명체 자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은 미국에 집으로 돌아온 며칠 사이 변했고 평화롭게요. 아마 아들도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뭐 많은 원망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말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 것 같다. 또 부모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번민 고통의 그 얼굴이 나중에는 평화로워졌다. 평화의 순간에 눈을 감았다는 게 그 부모의 성명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그 미국 백악관 브리핑이지만 오늘은 더욱 카운트다운을 많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더니 백악관 대변인 션 스파이서가
다음 그 대변인을 그 물색을 그 하고 있네요.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 너무 만족스러워했었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자들에게도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는 늘 그 주말마다 그 션 스파이서가 막 던지고 하는 그 뭐 부수고 던지고 하는 또 명령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풍자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본인이 또 트위터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그동안 많이 그 발생을 했고요. 의혹 내지는 문제 아니면 뭐 루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는 이 대변인과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도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라인스 프리버스 이 두 사람이 다음 그 대변인이 누가 될까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뭐 장관 그 지명자 뭐 잘못 그 선택을 했다 해서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미국에선 지금 물러나는 그 백악관 대변인이 후임을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지금 그 언론인 출신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군요. 팍스뉴스의 그 유명한 그 로라 그 잉그레햄 트럼프 대통령 많이 지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더니 어쨌든 그리고 아니면 그 데일리 메일의 편집인인 데이블 그 마토스코시 데일리 메일이 굉장히 그 자극적인 그런 그 것을 보도하는 매체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백악관 내부에서는 션 스파이서를 해고를 하긴 하지만 해고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대변인에서는 그래도 완전히 그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이 대단히 필요했었던 겁니다. 초기에도 그 아주 그냥 기자들을 몰아붙이고 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이 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자신들의 그 철학과 그 맞는 사람을 그 쫓아서 충성도 하고 때로는 그 최고 권력자에게 본인이 짐이 되겠다 싶으면 스스로 물러나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고 권력자가 있지만 내가 그의 종은 아니다. 내가 오히려 그 최고 권력자를 부린다. 나의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참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커피 마시면서 봐야지 되는 스포츠가 있어요. 폴리티컬 스포츠.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보궐선거인데 아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느냐인데 둘 다 이제 공화당 지역이니까요. 조지아주의 6지구는 아틀란타를 포함한 수십 년 동안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막상막하랍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그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캐런 핸들이라는 그 여자 후보고 민주당은 캐런보다는 조금 그 젊은 O자로 시작되던데요. 알파벳 O로 시작되는데 이름은 잊었습니다. F자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볼 테고 이것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의 선거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바브라 드믹 그 서울 지국장을 했었죠. 이 사람이 책을 쓴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조금 떠나 있고 최근에 북한 이슈가 막 이렇게 올라오자 가끔씩 스페셜 리포트를 하는데 오늘도 저는 이 리포트는 바브라 드믹의 그 리포트로밖에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또 하기는 준비하는 그 1시간 동안은 너무 급하게 준비하니까 다른 언론을 마지막으로 점검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편집을 많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해야지 되는 때는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면서 조금 이상하다. 왜 북한은 그 외교관의 행랑을 미국이 강탈했다고 하고 미국은 외교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미디어 그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브라 드믹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 북한 이슈에 강하고 북한에 관해서 쓴 책도 저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지금은 북한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 미국의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에게는 트렌드 비슷하게 된 것도 많아요. 유행처럼. 근데 바브라 드믹 서울지국장이 북한에 관한 책을 쓸 때는 정말 별로 없었었던 때거든요. 오늘 어제의 그 의문을 본인의 그 뉴스원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북한의 대표단이 그런데 이 대표단은 바브라 드믹 기자의 이 글을 읽고도 제가 외교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 바브라 드믹의 기사에 따르면 외교관은 맞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기사를 보면은 제목과 또 달라요. 제목은 아리조나에 쇼핑 여행을 가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 쇼핑이라는 것이 아리조나를 가기는 갔는데요. 그 대표단이 테크놀로지 관련 아이템을 사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테크놀로지 관련 아이템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금지 품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는 유엔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요. 그 유엔 본부 그쪽에서 뉴욕에서 25마일 넘게는 못 나가게 돼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사전에 허락이 없인 특별한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지 되겠죠. 그럴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그 대표단 김문철이 이끄는 그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엔에서 열린 장애인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결국은 뉴욕인데 애리조나니까 25마일 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의 그 외교단이나 대표단이 어떠한 그 아이템이요. 위조 지폐라든가 코뿔소의 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들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 외교단이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어제까지는 국무부나 또 국토안보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외교관도 아니었다. 그래서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면이 참 고맙죠. 어제 오후에 로스앤젤레스 더워서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면 티셔츠로 갈아입었더니 좀 시원하더군요. 애리조나 리퍼블릭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애리조나구 피닉스 날씨, 피닉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오늘도 아주 더울 텐데요. 어제 아메리칸 이글 그 비행기가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피닉스 스카이 하버 공항에서 20편이나 이륙되지 못했답니다. 한국 분들 그쪽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죠? 뭐 기온이 120도가 화씨로 넘었다고 하는데 인간이 발명한 이 훌륭한 그 발명품 비행기가요. 어떤 그 비행기는 이 정도 기온에는 하늘을 날기가 힘들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그 고온일 때는 큰 비행기에는 뭐 별다른 영향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뜨거운 공기가요. 그 공기가 뜨거우면 그 밀도가 조금 느슨해져서 찬 공기 때보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올라갈 때 더 빨리 가야지 되는데 이륙하고 착륙이죠. 이륙 올라갈 때 착륙할 때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지 되니까 어제 그렇게 많이 안 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애리조나 가까이에 있는 전에 그 텍사스주의 주지사를 했었던 릭 페리가 지금 에너지부 장관으로 있는데 어제 그 어디 CNBC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기후 변화 토론은 인간이 기후 변화를 만들어낸다던가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되고 그냥 얼마나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에너지부 없애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하고 있어요. 잠 안 오시는 분들 커피 드시면 그러면 그 커피 그 아라비카라는 학명의 커피를 드시면 조금 낫대요. 카페인이 조금 덜한데 이디오피아에서 이 그 카피아 아라비카가 많이 생산되는데 지금 기온이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해서 뭐 이번 세기가 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 커피 생산의 40%에서 60% 정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1,500만 명 정도가 이 커피 농사로 생존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큰일이죠. 이디오피아도.